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한국과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 커다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필리핀 누리꾼들 사이에서 캔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반한 운동이 벌어진 것인데요. 지난달 6일 벨라 포치라는 필리핀 인플루언서가 틱톡에 공유한 댄스 영상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포치는 인스타그램 220만, 틱톡 1,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는 틱톡에 자신의 왼쪽 팔뚝에 새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문신을 보이며 춤을 추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일본 한국 누리꾼들은 빨간색 줄무늬가 전범기를 연상시킨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을 옹호하는 문신을 했다는 비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순식간에 해당 영상에는 15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점점 논란이 거세지며 한국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자 포치는 지난달 6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6개월 전 역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유명인이 같은 문신을 했기 때문에 따라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신의 의미를 알았으니 바로 다른 그림으로 덮겠다고 약속했고 잘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고 역사에 대해 몰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울러 포치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게시물도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 네티즌들의 지나친 댓글들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나라, 작고 무식한 민족, 못생겼다 등의 인종차별적 댓글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필리핀 누리꾼들도 반발에 나섰습니다. 일부 필리핀 누리꾼들은 한국인에게 겪었던 인종차별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를 SNS 글에 붙이며 반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캔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올리자고 독려하며 한국과 한국 누리꾼들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트렌드 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반한 운동을 나타내는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반나절 만에 31만 건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던 포치도 같은 날 트위터에 나를 공격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웃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9일 국내에 알려지자 성숙한 한국 누리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발빠르게 사과하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한 누리꾼은 필리핀 국민에게 미안해요 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일부 한국 누리꾼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대신 사과했고 이후 같은 해시태그를 단 사과글이 SNS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덕분에 이 해시태그가 10일 한국과 필리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고 다음날 오전까지 4만 건 이상 공유됐습니다. 그러자 필리핀 누리꾼들도 화답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인들에게 무차별적 악성 댓글을 단 필리핀 사람들을 대신해 사과한다면서 한국인들에게 미안해요 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이후 같은 해시태그가 SNS에서 줄을 이었습니다. 필리핀 누리꾼들도 우리도 미안하다. 이런 논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좋은 관계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국가의 네티즌들 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감정의 골이 악화된 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사과로 끝났다는 점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양국 간 온라인 충돌이 멈추지 않았으면 자칫 한국과 필리핀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양국의 누리꾼들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훈훈하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화해 이후 최근 한국은 필리핀의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양의 수주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반가운 소식은 건설 분야입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에서 6,700억 원 규모 철도 공사를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이 필리핀에서 공사를 따낸 것은 1986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현대건설이 주관하는 이번 공사는 필리핀 말로로스와 클락을 연결하는 총 53km 남북 철도 구간 일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수주로 필리핀 인프라 시장 진출에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K-스마트팜 기술이 필리핀 시장에 진출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스스로 작물 상태를 분석하고 영양과 수분을 조절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스마트팜을 적용하면 종일 농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생산량도 배로 증가합니다. 실제 해당 중소기업은 필리핀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팜을 구축해 평당 4.4kg에 불과하던 방울토마토 생산량을 40kg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성과를 확인한 필리핀 정부는 추가로 K-스마트팜 동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필리핀 수출 확대 기반이 추가로 마련된 것입니다. 원전 업계에도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바탄 원전 재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필리핀 전 하원 의원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호평하며 한수원의 바탄 원전 수주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매체 마닐라 타임즈에 따르면 마크 코주앙코 전 필리핀 하원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동일한 설계를 가진 한전이 재건을 하면 향후 50년 이상 원전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탄 원전은 웨스팅하우스가 필리핀 루손섬 남부에 지으려던 발전소입니다. 1976년 착공됐지만 여론 악화로 공사가 중단됐는데 전력난 해결을 대안으로 필리핀 정부가 바탄 원전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필리핀의 바탄 원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전달했으며 재원 조달 방법 등 사업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주앙코 의원이 국내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바탄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 분야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국방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기 도입과 더불어 한국군이 쓰던 퇴역 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블루틴 등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달 3일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공격 헬기와 기동 헬기를 도입할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UH-1H는 52년 동안 대한민국 하늘을 지켜온 헬기로 7월 퇴역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무기체계는 한둘이 아닙니다. 2007년에는 초등 훈련기 15대와 2010년에는 트럭 157대를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은 포항급 초계함인 충주함 한 척을 공여받아 콘라도 야비라는 한 명으로 재취역했습니다. 작년에 필리핀 육군은 한국군이 무상 공여한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으로 제1, 2 다연장 로켓 시스템 포대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 5월 필리핀 최신의 호위함 호셀 이자람에 자체 개발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했습니다. 전투체계는 해상전의 승패를 가르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무기체계로 센서 무장 지휘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장비 교류가 활발한 이유는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독립한 지 4년 된 신생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상군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필리핀군 선발대가 부산항으로 처음 들어왔으며 3년 동안 총 7,420명이 참전했습니다. 필리핀의 국가 규모를 생각했을 때 상당한 양의 전력을 파견한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보훈처에서도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앞에서 필리핀 6.25 전쟁 참전 7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필리핀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국인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국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는 날까지 함께 싸우자고 다짐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오해 역시 따지고 보면 결국 일본의 전범의 역사로 인해 촉발된 사태였습니다. 뒤늦게라도 오해를 풀었으니 앞으로도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